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손 닦지 말고 어디. 경찰이 지금 경찰분들하고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도 불안하지. 왜냐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이 주제의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조두순, 주민 불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돌아오는 조두순이요? 조두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석방이 됐고 어느 쪽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 근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2심, 항소심 결과 나왔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안희성 변호사, 이거 좀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뭐 조두순이야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성범죄자, 생략을 하고요. 성범죄. 예,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죠.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 관찰의 일종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형을 살고 석방된 뒤에 맞습니다. 이제 보호 관찰이니까 야외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야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명령을 위반을 합니다. 뭐 아내와 싸웠다는 이유를 들어서 위반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오. 1심에서는 조두순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서 예. 사실상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 해당 법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예. 어쨌든 요 법령 위반으로 3개월을 실형 3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그러면은 3개월 됐고 1심이 나온 다음에 구속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법정 구속 1심에서 됐고.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로 있는 거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에 조두순이 불복을 합니다. 너무 3개월은 과하다. 그리고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검사한테 이래저래 소리를 좀 질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 조두순의 항소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역 3개월이 확정이 돼서 지금 곧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안희성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좀.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야간 외출하면 안 되는데 40분간 무단 외출해서 문제가 됐고요. 지난 3월에 1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받고 구속. 그리고 오늘 2심이 나온 거예요. 1심 뭐 문제 없다. 3개월 유지. 그리고요. 3개월이니까 지난 3월에 3개월로 구속된 거니까 지금 다 지나갔거든요. 6월 중순이면 출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입니다, 지금. 아니, 3개월 동안 조두순이 없었는데 이거 다시 온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주민 A, B, C 나오죠? 유치원도 없어졌다. 주민들 불안한 건 사실이다. 아니, 뭐 수용시설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왜 법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네 두지 말고 어디 골짜기 끝으로 가서 살게끔 하지. 왜 동네 불안하게 하냐. 다시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 그 지역에 없었던 때 주민들은 아니 밤에 외출할 때도 편했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안산시가요. 뭐 초소를 다시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나 봅니다. 안희성 변호사? 예. 일단 성범죄자들이 형을 살고 출소되면 머무는 곳에 취하는 그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가 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모든 성범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범죄 정도가 피해 정도가 중한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떨어지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받아봤을 수도 있지만 뭐 미취학 아동을 둔 이제 자녀 가정에는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두순 같은 이런 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그래서 보호관찰까지 떨어진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당 지자체의 사실 예산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해당 집 근처에 초소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CCTV와 비상벨 같은 것도 추가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담 요원까지 배치가 돼서 사실 억대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게 또 세금이 들어가는군요. 또 세금이 여기에. 자, 일단 조두순 얘기인데요. 그 안산에 계신 그 주민분들, 그 거주지 인근 주민분들이 지금 아니 6월 중순이면 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른바 별명이 수원발발입니다. 연쇄 성폭행범입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최근에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요. 전입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환은 지금 즉시 퇴거하라! 이런 중대 성범죄자를 우리는 수원 시민으로 인계동 주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법이 강화가 안 되면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느껴져서. 자, 주민들이 지금 막 시위를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수원 발바이란 별명의 연쇄 성폭행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화성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에 대한 성폭행 범죄 이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15년 선고했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만기 출소했는데 처음에는 저 화성 쪽에 살았다고 그러죠. 다음 보겠습니다. 화성에 살다가 지난 14일에 수원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전에 수원시에서 치안 강화에 예산 1억 투입한다. 그리고 등등 초소, CCTV, 전담요원 배치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안시성 변호사. 예.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기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 이른바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우리 헌법상 사실 범죄자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거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지금 주거지의 임대인이 사실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원래는 해서 이제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예. 이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예, 중요 부분에 기망이 있어. 나는 이런 중범죄자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계약을 그러면 해지를 계약 주장을.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 부분은 한번 법적 다툼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그 자체로 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사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현 변호사. 지금 수원시에서 이런저런 조치 취한다고 또 한 세금 한 1억 정도 들어가나 본데 근데 이런 시설이나 대책을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참 조금 의문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사는 아파트에 갑자기 법무부에서 뭐가 와서 뜯어봤더니만 예. 우리 아파트에 이게 성폭행범이 살고 있다. 성범죄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것도 법무부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결국 잠재적인 사회의 안전보호와 예. 이 어떻게 보면 형을 살고와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거주인전의 자유 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과연 그러면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대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인격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간단하진 않네요. 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이런 일 하면은 깜빵 가는 걸 넘어서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은 명확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최진현 변호사 설명하시면서 제시카법 이런 거 단어를 좀 쓰셨거든요.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뭐가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해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그러니까 출소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들어가 있게 거기만 머물게 하는 강제하는 내용의 법인데 이게 원래 정부에서 이거 추진했어요. 국회로 와서 그럼 국회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법사위에 그냥 묶여 있었답니다. 그럼 지금 오늘로 21대 국회 끝납니다. 그냥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처리도 안 되고. 김지욱 행정관. 이거 왜 국회 문턱을 못 넣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본인이 다 형을 다 끝마치고 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사례가 이제 미국 2005년도 플로리다주에서 저희 그 아동 성폭행 사건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원과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 내에는
살 수 없게 하는 법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30개 주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뭐 법사위에서 이것을 뭐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헌법과의 불합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법사위가 다른 쟁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뭐 있습니다. 다른 게 바쁘니까 이거는 예. 뒤로 밀린 겁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서는 유해 예. 시설 같은 경우를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소위 인권이라는 가치와 주변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충 지점으로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의 좀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헌재에 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큰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고 그런 사회적 합의의 강제의 힘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돼야지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번번이 또 헌재 제소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20대 국회에서는 좀 법사위에 계류되는 것이 예. 아니라 좀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민생 법안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할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로 그냥 이 법안은 한국형 제시카법 이거는요 자동 폐기된다고요.